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푸념 중에 이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팔라서 임금이 그닥 오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건데요.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말이 농담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이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게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고요? 네, 통계청은 분기별로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네. 가계 동향 조사는 가계의 이제 살림살이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매월 전국의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과 지출 통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흑자나 적자 상태 인제 알 수 있는 가계 수지 지표도 공개가 되는데요. 네. 소득 지표를 토대로 현재 소득 분배 상황에 대한 진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시의성이 있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최근 발표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12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1.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일단 가계소득이 늘었네요. 네, 그 소득 지표는 크게 이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목 소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 소득은 명목 소득에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제외한 그런 수치를 말하는데요. 네네. 1분기 물가 상승률이 한 3% 정도 됐습니다. 예. 이를 대입해 보면 실질 소득은 1.6%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직장인들의 월급이나 자영업자들의 이제 소득이 조금 늘었어도 이제 3%대의 고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아무리 이제 열심히 일을 해도 물가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통계로도 확인된 셈입니다. 뭐 절약을 해도 쓸 때는 써야 되니까요. 네. 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면 뭐 사실상 느끼기에는 뭔가 연봉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과거와 비교하면 이 수치가 얼마나 안 좋게 나온 겁니까? 가계 동향 조사에서 발표되는 통계들은 보통 이제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이제 계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올해 1분기 통계의 이제 비교 대상은 과거 연도의 1분기 수치가 되는 건데요. 예. 시계열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2017년에 마이너스 2.5%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2021년에 이제 마이너스 1.0% 감소한 이후에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년도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왔군요. 네. 올해 유독 실질 소득이 이제 크게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그 먼저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고요. 네, 그 가계 소득에는 이제 근로 소득이 있고요, 사업 소득, 그리고 이전 소득, 그리고 재산 소득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로 소득입니다. 한 64% 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다음으로 이제 사업 소득과 이전 소득이 각각 17%와 16% 정도 수준이고요. 네. 이자 소득 등을 포함한 재산 소득은 1% 정도로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전 소득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네. 좀 낯선 용어니까요. 예. 이전 소득은 경제 활동과 상관없이 이제 받은 그런 소득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받은 이제 지원금이나 보조금, 연금 같은 게 이전 소득에 포함되는데요. 네네. 올해 1분기에는 실질 근로소득의 감소폭이 마이너스 3.9%로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기도 했는데요. 네. 반면에 실질 사업소득과 실질 이전 소득은 5.7%, 2.7%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뭐 다른 소득이 늘어난 영향을 상쇄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에 이 근로소득이 줄어든 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리 직장인들이 월급이 안 오른다고 푸념을 해도 임금이 이제 삭감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요. 네.
그런데 1분기에는 실질 소득이 아닌 명목 소득 기준으로 봐도 근로소득이 1.1% 정도 줄었습니다. 어떤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줄었는지 좀 봤더니 네. 의외로 소득 상위 20%를 뜻하는 5분위 가구에서 명목 근로소득이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오, 예. 5분위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 감소율은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연봉자들 임금만 깎였다라는 건데 이 대기업들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연초에 상여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에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영향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곳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 부문은 지난해 적자를 내면서 초과 이익 성과급 지급률을 0%로 책정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SK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 다른 주요 대기업들도 성과급이 축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가계 동향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상용 특별급여, 즉 상여금을 얘기하는데요. 네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나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황이 안 좋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소득 계층에서 소득이 줄면서 이 전체적인 소득의 재분 배율은 좋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대기업들의 상여금이 줄면서 고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기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6.6%나 늘었습니다. 제가 5분위와 1분위를 따로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 읽기도 어렵네요. 어렵네요. 예, 이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 지표는 가구의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뒤에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네. 올해 1분위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98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5분위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5.98배 정도 소득이 많았다는 뜻인데요. 예.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7배 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율이 낮아지게 되면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어서 네.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 대기업들이 상여금을 줄인 게 이제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방금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또 낯선 용어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처분 가능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아닌 비소비 지출을 뺀 것을 말하는데요. 가구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만약에 이제 보너스도 많이 지급한다고 하면 앞으로 재분 배율이 그럼 다시 나빠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제가 볼 때도 올해 1분기 이제 소득 분배 지표를 평가할 때는 이런 방금 얘기했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대기업 상여금 축소는 아주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다시 좋아져서 내년 초에 상여금이 다시 지급이 되면 소득 분배 지표는 다시 나빠질 그럴 소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분기 단위로 이렇게 발표되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만 보고 소득 분배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부에서도 이걸 잘 알고 있듯이 분기별 가구 소득은 계절성, 변동성 등이 있어서 네네. 5분위 배율을 통해서 이 소득 분배를 분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실질 소득 이야기 들어봤고 이번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서 다른 또 눈에 띄는 지표가 있었다고요? 네, 우리 사회의 조금 씁쓸한 단면이기도 한데요. 네. 적자 가구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은 가구를 이제 적자 가구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 1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6.8%였습니다. 네.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인데요. 문제는 우리 경제의 이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적자 가구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예. 소득 상위 이제 2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4분위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한 18.2%로 집계가 됐고요. 네네. 소득 상위 40에서 60%인 3분위 적자 가구 비율은 17.1%였습니다. 한마디로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적자 살림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참고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적자 가구 비율은 60.3%나 됩니다. 네네. 1년 전보다 2.0%포인트 좀 내려갔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버는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아서 적자 가구라는 말이 붙은 거군요. 이 적자 가구가 이제 1분기에 늘어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적자 가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역시 이제 고물가와 고금리가 있는데요. 높은 물가와 금리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하지만 네. 소득이 이를 상쇄할 만큼 늘어나지가 못하는 게 문제인데요. 네. 가계 소비 지출 쪽을 보면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1년 전보다 7.2% 정도 늘었고요. 음식 숙박은 5.8%, 오락문화는 9.7%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식료품이나 음식 지출은 고물가의 영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비소비 지출의 이제 항목인 이자 비용은 11.2%나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고금리의 영향으로 가계의 이자 비용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